민사소송 바로 알기. 자, 왜 우리가 민사소송을 알아야 되는지. 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채권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당사자끼리 법정 가지 않고 서로 합의해서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원만한 게,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는.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될 때,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죠.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 관계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다 우리가 뭐 법원에 갈 수는 없는 문제고, 그죠? 그렇지만 아마 이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 정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이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의 사건 검색이 있거든요. 나의 사건 검색. 그거하고 전자민원센터. 그 다음에 대법원 경매정보. 이 세 개는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개는 항상 보셔야 돼요. 항상이 아니라 이걸 관여가 된다 그러면 왜 그런 거 아니? 모든 내가 소송을 진행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은 나의 사건 검색을 보면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접수가 되고 변론이 어떻게 진행되고 누가 무슨 서류를 내고 언제 그죠? 또 나와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절차가. 그걸 보면서 내가 담당자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보면 여러분이 보면 이제 보면 미리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뭡니까?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특히 전자민원센터 같은 거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정말 이 법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프로세스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업무할 때 집행할 때 이럴 때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면 나중에 부동산 같은 것도 경매하지 않습니까? 경매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이 경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프로세스가. 그래서 이거는 보면 이쪽 그 소송을 담당하시는 분이 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분들은 한번 보고서 한번 쭉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그 민사소송법은 그죠? 공정, 신속하게 뭐 이렇게 하라고 그죠? 민사소송법 제1조에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보면 우리가 보면 사건을 보면 이제 보면 합의 사건이 있고 단독 사건이 있어요. 단독 사건은 이거예요. 단독 사건이지 않습니까? 단독 사건은 소가 2억 원 이하의 사건. 물품 대금 같은 거 금액 2억 원짜리 미만짜리 사건이고요. 어음 수표금 청구 사건은 아무리 작아도 커도 2억 미만. 그 다음에 금융기관 사건. 그 다음에 이런 경우죠. 그러면 2심은 어디 가냐? 2심은 바로 고등법원 가는 게 아니라 지방법원에서 1심을 하고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여기서 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끝나는 거고요. 합의심은 뭔가 2억 원을 넘는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건 이제 합의부에서 하고요. 고등법원은 2심하고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 우리가 보면 너무 쉽죠. 그죠? 근데 그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우리 당사자. 소를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요. 상대방을 피고라고요. 형사소송법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라고요. 항소. 2심을 항소한다고. 우리는 3심제지 않습니까? 2심을 항소한다는 거죠. 3심을 갖다가 상고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원고 피고가 정해져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누가 항소인이고 누가 상고인이고 몰라요.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하게 되니까.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보면 그죠? 지급명령이나 가압류에 갇혀버리는 채권자라고 표시해요. 원고 피고가 아니라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소장을 접수하지 않습니까? 소장이 접수가 되면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에 하냐면 자연인 같은 건 주소지. 이런 데 하고요. 법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 진행되면 있지 않습니까? 변론 기일이 지정돼요. 변론은 뭐죠? 나와서 이제 어필을 해보라 이거죠. 그건 날짜. 근데 소장을 제출하고 요즘에 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빨리 한 3개월, 4개월 정도 있다면 변론 기일이 나오는데 언제 나와라. 그날이 되는 거죠. 그날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면 이제 변론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피고 같은 거, 만약에 피고인 경우 같은 건 어때요? 받았으면 반드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내는 게 좋아요. 그걸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가 아니라 침묵 말은 패소죠. 그래서 아니면 아니다라는 걸 써내는 거죠. 그죠? 써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제 원피고가 서로 이제 뭡니까? 공격과 이제 방어를 시작하는 거죠. 원고는 이제 자기 주장을 계속할 거고 피고는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거죠. 이런 계속이 서로 이제 공방이 되는 거죠. 공방이 되고 나중에 어느 정도 결심이 있으면 판사님 그 얘기하죠. 또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럼 제가 자 1심 선고를 하고 결심하고 1심 선고를 하겠습니다. 선고 날짜는 언제입니다. 이때는 안 나오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거의 1심이 끝난다는 소리죠.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재판하다 보면 뭡니까? 재판하다 보면 한쪽이 불리할 것 같으면 뭐합니까? 이제 증인을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인을. 누구누구는 증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증인이 나와서 증인신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주신문, 상대방이 반대신문. 이거는 원고가 할지 피고가 할지 몰라요. 그죠? 원고가 할 수도 있고 피고가 낼 수도 있죠. 그럼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판사님이, 재판장이 다시 한번 보충신문 물어봐야 뭐가 맞는지 물어보고요. 바로 끝나냐? 그럼 상대방이 또 괜히 또 억울한 것 같죠? 질 것 같죠? 불리한 것 같죠? 그 상대방도 또 증인 또 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거 딱 되면 나중에 보면, 자, 결심하겠습니다.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내가 판결 이겼는지 졌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원고인 내 입장에서 내가 주문이라고 그래갖고 보면 그 청구 취지라고 그래갖고 재판할 때 써서 낼 때 내가 이만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금액 1억 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 포함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판결문이 나오는데 5천만 원만 나왔다. 이건 일부 승소죠. 다 승소가 된 게 아니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항소한다는 거죠. 항소한다는 거. 이때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면 뭐예요? 아, 이것도 좋다 그러면 그냥 있겠지만 그게 억울하다 생각하면 그때 항소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판결문 주문에 나오거든요. 내가 원했던 게 얼만큼인지.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경우죠. 그래서 보면 소송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판하게 되면 소송 비용이 나오잖아요. 소송 비용은 뭐예요? 원래 진 사람이 내는 거예요.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죠. 근데 그거는 뭐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간혹 보면 있지 않습니까? 간혹 보면 쌍방이죠. 서로 그냥 부담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죠. 변호사 선임, 수임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보면 패소한 쪽에서 그죠? 부담하는 거죠. 근데 그 변호사 선임한 쪽에서 전액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 했던 금액 500, 1000만 원 다 그죠?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뭡니까? 변호사 대부분 규칙에 있거든요.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그거 한도 내에서 보면 이제 보면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급한 거 보면 이번 시간에 보면 제가 그죠? 민사 소송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봤는데 민사 소송을 왜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 아니? 이게 돼야지만 승소돼서 집행 권한 즉 판결문을 받아야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강제 집행을 하는 거죠. 강제 집행을 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집행 권한 즉 판결문이에요. 이걸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받는 걸 내가 직접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그죠? 회사에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받는 거는 저게 끝이 아니라 저걸 통해서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 받는 거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법원에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보시면은 한 두세 번만 출석해 보시면은 아, 저게 저렇게 진행되는구나 보실 수 있고요. 요즘에 민사소송은 보면 변호사님들이 수임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많이 수임하고 있습니다.